조건부 확률. 이번 단어는 쉬운 편이야. 기호들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좀 어지럽고 이론이 복잡스러운가 싶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처음에 생소했을 때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좀 난감할 수 있는데, 정작 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은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과 거의 다르지가 않아. 다만 전체를 따질 때 전체의 경우의 수가 이제 제한 조건이 걸려져 있는 경우의 수거든. 그 중에 또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차건으로 이제 배정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단원이야. 그래서 이전까지랑 다르지 않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푸는 것을 보여줄 테고, 최대한 기호들 배제하고서 문제들 풀어나갈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도록 하자. 레벨 2 기본 연습 1번. 어느 고등학교에 여학생 60명과 남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한라산을 등반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라산을 등반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0명이고 이 중 60명이 남학생이었다. 이 고등학교 학생 15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한라산을 등반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 말은 거창한데 전체 150명 중에서 등반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전부 추리고 그 안에서의 여학생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여학생을 좀 체크를 해보면 등반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100명 중에 60명이 남학생이라고 했으니까 30명은 한라산을 등반해본 경험이 없는 남학생이고, 반대쪽으로 여학생 60명 중에서 40명이 한라산을 등반을 해봤을 테니 20명이 등반을 해본 적이 없는 여학생이겠지. 그래서 총 50명 중에서 20명의 비율로 등반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조건으로 답은 5분의 2가 돼. 2번.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공 3개와 숫자 3, 4, 5, 7이 하나씩 적혀있는 흰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시에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홀수일 때 이 2개의 공이 색이 같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 지금 보면은 일단 전체의 가지수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일단 뽑아낸 공이 곱을 했을 때 홀수가 나와야겠지. 그런데 총 7개의 공들 중에서 홀수의 공의 개수는 5개이고 그 중에서 2개를 뽑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2개의 공의 색이 같을 확률은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검은 공 둘 중에서 2를 뽑은 경우, 그 다음에 흰 공 셋 중에서 2를 뽑은 경우로 분류를 해서 이제 더하고 사건의 개수로 배정을 하면 10분의 4, 답이 5분의 2라는 걸 할 수 있어. 3번. 집합 x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함수를 f라 하자. f1, f2, f3이 다음과 같은 부동호를 가질 때 f3의 값이 홀수일 확률은 이라는 질문을 했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게 좋아. 1, 2, 3, 4에서 출발해서 1, 2, 3, 4로 도달을 하는 건데 1과 2와 3에서 출발한 녀석들은 크기 순서가 있는 거지. 그런데 본디 등호가 없으면은 중복조합을 쓸 필요가 없는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녀석은 1, 2, 3, 4에 대한 선택지를 두고 3번 중복을 허락해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은 상황을 갖게 돼.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순서쌍을 1, 2, 3에다가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짜투리인 이 조건과 무관한 4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1, 2, 3, 4 넷 중에 한 가지가 될 테니까 4의 선택지 4가지를 포함해서 총 F의 경우의 수는 80가지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그 중에서 F3의 값이 홀수일 확률은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제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F3이 1인 경우와 F3이 3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지. F3이 1인 경우에는 1, 2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지. F3보다 무조건 같거나 작아야 되기 때문에 F1도 1로 도달해야 되고 F2도 1로 도달해야 돼. 그런데 4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4를 해서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반면에 F3이 3인 경우에는 1과 2는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숫자를 뽑고 크기 순서대로 1, 2에다 배정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3가지 선택지 중에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라는 의미로 3H2,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는 선택지가 4가지. 해서 24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나와. 그러면 총 80가지의 함수 개수 중에서 28가지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니까 정리하면 20분의 7이 나온다. 4번.
숫자 1112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4개가 들어있는 상자 A와 숫자 12224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 B가 있다. 상자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상자 B에 넣은 후 상자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상자 B에서 꺼낸 공에 홀수가 적혀있을 확률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경우에는 A에서 공을 꺼낼 수 있는 경우가 1을 꺼낸 경우와 2를 꺼낸 경우로 분기점을 나눌 수 있겠지. 1을 꺼낼 확률은 4분의 3이고 2를 꺼낼 확률은 4분의 1이고 이 녀석이 B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에는 1을 2개, 2, 3개, 4 하나가 되니까 6개 중에 홀수가 2가지가 돼. 반면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A에서 2를 꺼냈기 때문에 B에 그 공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1 1개, 2 4개, 4 1개가 되겠지. 그러면 총 6개 중에 홀수는 1개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곱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분기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온 이 수치들은 더해가지고 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산을 하면 24분의 7이 나와. 5번. 그림과 같이 정칠각형의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합동인 7개의 원이 있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이 7개의 원에 임의로 하나씩 모두 적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이웃하는 두 원에 적은 두 수를 각각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원과 이웃한 두 원에 3과 6이 적혀있을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아빠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뭐 잘못 나온 문제인가 싶었어. 왜냐하면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너무 단순하기도 해서 이걸 경우의 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거든. 무슨 말이냐. 이게 3하고 6 입장에서 한 칸 건너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실제로 1부터 7까지의 수 중에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하면은 숫자는 3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류는 1, 4, 7과 같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그 다음에 2와 5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3과 6은 나눠 떨어지는 수로 세 분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원순열과 비슷한 정칠각형이니까 147을 먼저 배열할 수 있는 이 파란색 모양을 기준으로 두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 1하고 4하고 7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대로라면은 연이어서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 건너거나 두 개 건너거나 이런 식이 될 텐데 얘네들을 모양을 바꿔봤자 한 칸 떨어진 경우랑 두 칸 떨어진 경우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처음 나와 있는 요 모양밖에 없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2하고 5, 3과 6을 어떤 식으로 배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 3과 6하고 2와 5를 배열할 수 있는 틀이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147을 기준잣대로 두고 노란색을 2와 5의 자리, 그다음에 분홍색을 3과 6의 자리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배열하는 총 틀의 경우의 수는 지금 전체 4가지밖에 안 나와. 그럼 우리는 여기다 이제 틀들을 만들어 놓고 줄을 세우는 입장에서 확률을 계산을 하잖아. 그럼 상황을 보면은 틀에다가 3과 6을 배열하는 경우 2팩, 2와 5를 배열하는 경우 2팩, 1과 1, 4, 7을 배열하는 경우 3팩까지 해서 어차피 곱산을 해가지고서 경우의 수를 구하긴 할 거거든. 근데 분자에서 구하나 분모에서 구하나 어차피 다 지워질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거는 그냥 전체 틀 중에서 3과 6 사이에 숫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확률이 또 그 틀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어버려서 애시당초 문제 컨셉이 좀 잘못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에러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총 4가지. 그 중에 3과 6이 인접해서 사이에 숫자 하나만 끼고 가까이 있을 경우는 2가지 해서 그냥 단순하게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P 플러스 Q는 3이 된다. 이런 문제는 해답을 보면은 좀 많이 다르기는 할 거야. 직접 경우의 수들도 계산을 해낼 테고 그 다음에 좀 이것저것 설명들을 많이 붙일 텐데 아빠 기준에서는 문제가 좀 잘못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6번.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을 할 때 PB의 값은 이라는 문제를 냈어. 독립 조건은 간단하게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산을 넣어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합집합이 나왔는데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거든. 중복되는 것만큼의 확률을 빼서 계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연산에다가 기호들을 넣고 PA 값, PB 값에 대해서 문제들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 아빠가 적어놓은 것처럼 PA가 바로 5분의 2라는 값인 걸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위에 나와 있는 조건에서 PA 교집합 B가 5분의 2 곱하기 PB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분의 2가 PA의 확률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합집합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연산을 해보면 단순하게 PB 값이 나오는 연산 문제야. 이런 문제들에서는 독립 조건만 좀 잘 체크해보고 넘어가자. 그리고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NA 합집합 B와 마찬가지로 P의 A 합집합 B도 그 공식과 유사한 형태를 띈다라는 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니까 이런 건 뭐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돼. 7번.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약수이면 동전 1개를 받고 3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 2개를 받는다. 위의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받은 동전의 개수가 5일 확률은 P분의 Q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이거는 뭐 별거 없죠. 우리가 이항 정리할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총 4번 시행 중에 동전을 2개 받는 건 1번,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동전 1개씩을 3번 받아야 받은 동전의 개수를 5를 맞출 수가 있겠지. 그래서 3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3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확률 계산을 하고 만 거야.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굳이 복잡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이제 가볍게 풀고 넘어가면 돼. 8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A제품 1개에는 탄수화물 4g, 단백질 1g이 포함되어 있고 B제품 1개에는 탄수화물 2g, 단백질 6g이 포함되어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이면 A제품을 1개 받고 6이 아니면 B제품을 1개 받는다 라고 하네. 한 개의 주사위를 3개 던져서 받은 모든 제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이 10g일 확률은인데 딱 7번하고 똑같은 문제지. A를 2번 받고 B를 1번 받으면 돼. 어차피 단백질은 이건 필요 없는 정보고 탄수화물 4g짜리를 2번, 그 다음에 탄수화물 2g을 1번 받으면 10g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3콤비네이션 2에 6의 눈이 나올 확률인 6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6이 아닐 확률인 6분의 5의 1승을 곱해서 이제 확률 계산을 하면 72분의 5가 나와. 레벨 3 실력 완성. 요쪽 파트는 그냥 대충 가볍게 듣고 넘겼으면 좋겠어. 전부 다 분기점으로 나눠가지고 일일이 세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위에서보다도 훨씬 더 좀 심할 정도로 지면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1번부터 어렵기도 하고 여기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그냥 성실함과 꼼꼼함밖에 없거든.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위한 좀 용기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길러야지 풀 수 있는 단원이어서 그렇게까지 시험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뭐 머리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냥 듣고 흘려줬으면 좋겠어. 1번.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일 확률은 함수 f 동그라미 f의 치역의 원소 중 홀수의 개수는 3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 자, 요 경우는 전체를 따지는 것이 조금 어려워. 오히려 사건에 해당이 되는 걸 따지는 것이 더 쉽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어야 되는데 합성함수를 시켰을 때 홀수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은 135로 도달을 해서 다시 135에서 135로 가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x에서 f를 한번 적용시켰더니 치역이 135인 경우, 요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분자값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의 경우에 함수들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느냐. 일단 135는 135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서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경우의 수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5를 135에다가 화살표를 긋는 방법 3팩토리얼. 그 다음에 2하고 4의 경우에는 2나 4로 도달하면 안 되지. 1과 3과 5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무렇게나 도달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3개를 2번 적용해서 3의 제곱, 도합 5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뭐 사실 연산하기도 이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자에 있는 값이 54인 걸 확정 지을 수 있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보자. 두 번째 케이스는 F가 도달하는 X를 한 번 거쳐서 도달하는 경우의 치역이 4개인 경우야. 근데 이 4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랜덤하게 4개가 아니라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 중에 홀수의 개수가 3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135가 무조건 있어야 돼. 135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합성을 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135를 무조건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가 단 두 가지, 1235와 1345로 분기점을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은 나중에 곱하기로 취급을 할 테고, 일단 1235를 좀 집중을 해보자. 이 1235에다가 다시 한번 F를 통과시켰을 때 도착하는 수가 135가 되는 경우랑 또 다시 1235가 되는 경우로 나뉠 수가 있겠지. 원래 함수 F의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1235를 가지고서 135에다가 매칭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4가 도대체 어디를 찍어야 되는가도 좀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 그런데 일단 1235를 가지고서 135에 도달하는 방법은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한 묶음으로 뽑아내고 그 녀석을 새로운 치환한 문자 같은 걸로 취급을 한 다음에 135에다가 줄 세워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1, 2가 1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5가 5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4는 과연 어디를 가야 할까? 지금 보이듯이 1, 2, 3, 5가 1, 3, 5를 가게 되면은 처음 F를 통과시켰을 때 2로 도달하려면 4가 가야 되는 종착역이 2로 확정이 지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36가지 안에는 4의 입지는 강제되기 때문에 따로 곱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 5에서 1, 2, 3, 5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쉽다. 이 경우에는 1, 2, 3, 5를 1, 2, 3, 5에다가 일일이 줄 세우듯이 배열을 시키면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모양새가 알맞게 떨어지겠지. 그래 놓고 이제 처음 X 초반에 출발했어야 될 4는 1, 2, 3, 5 중에 한 군데에 도착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4의 자유도 때문에 곱하기 4가 추가가 돼. 그래서 96까지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지금 전체 경우의 수들을 분모를 잡을 수가 있어. 뭐 당연스레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의 경우에는 5팩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 가지수분의 54 계산해보면 73분의 9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가 조금 까다롭고 그림을 여러 번 그려도 정신이 없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아빠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X가 135로 도달하는 경우, 123으로 도달하는 경우, 1345로 도달하는 경우들을 다 각자 따로따로 세어서 분기점마다 경우의 수를 세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듣는다고 바로 되지는 않을 거라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면서 아빠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지금 들었던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기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를 소문제 형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2번. 2번은 내용들을 좀 보면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일단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사용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그 중에서 큰 수를 기록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겠대. 그렇게 해서 기록한 두 수를 mn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최대값이 될 테고 사인 6분의 n파이랑 코사인 3분의 n파이의 값이 정수가 되게끔 하는 mn의 순서쌍들 중에서 m 곱하기 n의 값이 18의 배수인 경우를 지금 물어본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확률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할 텐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우의 수로 체크를 했거든.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의 특성을 좀 집중을 해보면 얘네들이 크기가 1을 못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서로 곱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정수의 조합은 마이너스 1이랑 0과 1밖에 없어.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m과 n에 들어갈 수 있는 각 숫자별 경우의 수들을 체크를 해본 거야. 일단 m이라는 숫자가 3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내서 그 중에서 큰 수가 3이 되는 경우를 상상을 할 때 그냥 미리 약간 치트를 써서 3을 뽑아놨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공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게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m에다가 3을 적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콤비네이션 1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에는 m이 3이고 n이 3이거든. 자, 요거는 삼각함수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의 수는 이 콤비네이션 1의 제곱이 돼서 4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0이 나오려면은 사인이 0이든 코사인이 0이든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코사인 쪽에서는 1부터 8까지를 집어넣어도 0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사인 파이를 만들 수 있는 m이 6인 값의 경우에 n은 아무거나 대입을 하더라도 일단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0이 되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은
지금 아빠가 했던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로 O 콤비네이션 1 곱하기 이제 n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들을 합해서 연산을 해본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제 총 140까지가 나온다. 세 번째, 이제 둘 다 1이 나오는 경우는 m이 3, n이 6인 경우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E 콤비네이션 1 곱하기 O 콤비네이션 1로 이제 공을 뽑는 경우의 수지, 지금 이 전체 가지수들은. 그래서 총 가지수는 154가지. 그리고 mn의 값이 18의 배수가 되려면은 두 번째에서 m이 6, n이 3인 경우랑 m이 6, n이 6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서 m이 3, n이 6인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그 세 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분자로 올려서 따져보면 45가지가 나와.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마지막 3번. 어느 대학교 수시 면접장에 모인 n명의 학생들의 수험번호를 확인해보니 수험번호가 22하인 학생이 15명이고 홀수인 학생이 12명이었다. 이 n명의 학생들 중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택할 때 이 학생의 수험번호가 22하인 사건과 홀수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단 수험번호는 자연수이다. 자, 일단 또 독립 이야기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수험번호가 22하인 학생의 확률과 그 다음에 홀수인 학생의 확률을 곱해서 둘의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는 걸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A라는 사건을 수험번호가 22하인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B라는 사건을 수험번호가 홀수인 학생들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n명 중에 15명, n명 중에 12명인 걸 이용해 PB라고 정의를 내려보자. 그러면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PA 곱하기 PB가 되어야 독립이 되잖아. 그래서 곱을 일단 해보고 나니까 n제곱분의 180이야. 그런데 뭐가 됐든 이 교집합의 확률조차도 전체는 n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분모를 n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n분의 180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집합에 해당이 되는 학생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n분의 180이 깔끔한 자연수 값이 되는 n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제약 요건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충분히 겹쳤다라는 가정 하에서도 좀 문제가 생겨. 왜? 수험 번호가 22하인 학생들 중에 짝수 번호는 10개고 홀수 번호는 10개거든.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는 것의 맥시멈은 10개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홀수인 학생이 12명인데 10개의 홀수를 가지고서 선택을 해야만 하잖아. 자, 그런데 최소의 경우도 5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거는 왜 5가지일까 생각을 해보니 짝수조차도 10개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10개다 보니까 이 15명 중에서 5명까지만 홀수가 되는 경우, 이 경우가 홀수가 제일 적은 케이스가 되겠지. 만약에 홀수가 1명이에요 라고 하면 22하의 학생들 중에 14명이 짝수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퍼즐 중에 비둘기집 원리 같은 것하고 유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따질 줄 아냐고 물어본 문제야, 단순하게. 독립에 관련되는 공식인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입니다 정도의 활용은 덤이고, 정작 핵심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홀수의 개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문제에 가까워. 그래서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이 180의 약수이들인데 약수들 중에서 5에서 10 사이로 n분의 180을 만드는 숫자들은 단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들을 합치면 104라는 합이 나와.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다. 여기 문제가 그렇게 썩 이쁘지도 않고 별로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문제도 아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쭉 훑어볼 기회가 있어서 읽어보면 단순하게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직접 나열해서 세고 그걸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는 끝마치도록 하고 뭐가 됐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화이팅하고 다음번 시험 때에는 또 그 시험 때에 맞게 영상들 만들어서 보도록 하자.